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4,500 근처를 왔어요.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조금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4,500만 원에 대한 이탈을 좀 봐야 하는데, 자,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돌파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된다고 해도 조정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4,500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전에 봤던 4,150만 원 여기까지 좀 하락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 라인까지는 많이 빠지면 요 정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폭까지는 조금 예상을 좀 해야 되고요. 대신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 추세 전에 이제 상단 라인이 돌파됐었던 시점인데 다시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다시 하락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추세 근처에서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은 이미 돌파가 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의 폭은 클지 안 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세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또 보유 관점이나 뭐 비중 축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500만 원에 대한 자리가 이제 요 정도 되는데, 내일 혹시라도 몸통으로 이렇게 밀려서 끝났을 경우에는 한 4,200에서 4,100 정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다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또 여기 빠졌다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1,500만 원이 이탈됐을 때는 비중 축소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반등이 크게 나온 코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축소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는 일시적인 반등 위치로 보여져요. 일시적인 반등 위치. 그래서 지금 이제 5시가 넘었는데 지금 시점부터 해서 약간 일시적인 반등이 한 4,600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종가 기준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하고,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뭐 크게 아직 뭐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또 스택스하고 카바는 굉장히 장중에 갔다 왔죠.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코인들이고, 반대로 이제 못 간 애들 많습니다. ABC도 좀 잘 가고 있고, 스택스는 이제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 구간인데, 얘도 2,000원짜리가 회복되면은 좀 모양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되고, 또 오늘은 저거 플레이 대비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코인들 같은 경우도 분봉상이 아니고 일봉상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지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폐를 예상을 하고 1,000원 갈 거를 그냥 예상을 하고 요 정도 선에서 한 7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추가 신규 배팅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물량이 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플레이 뎁을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밑에서 많이 나와서 먹으신 분들 혹은 중간에 타서 먹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소액으로 이제 다음에 빠질 때는 700원까지 왔을 때는 소액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원이 넘어가서 돌파됐을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많이 못 간 코인들로 좀 공략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 5%, 3% 정도, 3에서 한 5% 정도 밀리고 있는데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우리 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도 뭐 다 보긴 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오늘부터 첫 하락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끝난다고 했을 때는 추세 이탈이 돼 버립니다. 그죠? 추세 이탈이. 그러니까 어 이제 요 흐름으로 이제 끝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좀 비트코인처럼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이제 어 제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 비트코인 이제 돌파 시점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을 공략을 했었어요. 이더리움을. 근데 이제 이틀 전에 300만 원 위로 올라간 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메이저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대장이 일단은 흐름이 좀 좋아져야 그 다음
시총 높은 애, 그 또 다음 시총 높은 애가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여요.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하고 이더리움이 시총이 1위, 2위 나뉘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큰 덩치가 좀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지수에 따라서 뭔가 흐름에 따라서 상승 흐름에 따라서 뭔가 폭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더 잘 나온 편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타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 또는 뭐 리플 뭐 요런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캐시나 골드 뭐 ABC 요런 애들도 공략 대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꺾이는 거죠. 추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밑으로 흐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흐르면 이더리움도 같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좀 주의해서 보고,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4,500만 원 이탈되면 이제 좀 밀릴 거를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제 장중에는 밀렸는데 종가상 밀리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조정을 받고 다시 4,700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는 이제 박스권 그림이 나타나겠죠. 박스권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지지를 해주는지 이탈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대응해야 될 건 아니지만 내일 아침 종가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아직 없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반등 크게 나온 코인들이 사실 장중에 카바하고 스택스하고 플레이뎁 요 정도예요. 다른 애들은 뭐 크게 많이 아직 올라간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보유를 해도 그냥 괜찮은데, 비트코인이 또 크게 밀려버리면 최근에 올라왔던 폭을 다 반납해버리기 때문에 비중 관련해서만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까지 다 빠졌다가 흐름이 좀 좋아진 애들이 있어요. 덤프나 엠블 요런 애들은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에 이제 네오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우리가 지금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못 간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니고 흐름 전환이 될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장 올라갈 때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메이저 애들이. 그쵸? 부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메이저도 순환이 되면서 올라갔고 알트도 순환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응 보이는 애들도 있겠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애들도 이제는 시기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 특별하게 이슈까지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홀딩 관점 혹은 약간의 비중 관련해서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없죠. 예, 오늘 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급격하게 뭔가 이게 급락이 되는 부분도 없고, 다 최근에 올랐던 애들이 이렇게 눌림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애들, 파워레처도 마찬가지고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요런 애들도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폭으로 올라온 애들 탄력을 어느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위치는 어떤지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받는 애들 중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워레처도 지금 3일 전에 굉장히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쵸? 예, 휴먼도 한 6월 말 정도에 들어왔고, 리스크도 이제 또 최근에 들어왔고, 그쵸? 이렇게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수급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오히려 없는 애들보다는 지금은 좀 있는 애들로, 거래가 좀 실린 애들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코인들이 흐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다 다 준비는 해놓고 사는 게 아니고 관심 코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뭔가 흐름을 탈 때 같이
덩달아서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흐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못해도 수익은 조금 소액이라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1에서 뭐 5%라도 짧게라도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간 코인들 중에서,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애들 중에서 거래가 실린 애들은 누구이고 거래가 안 들어오는 애들은 누구고, 그럼 당연히 분류를 시켜놔야 되겠죠. 여기는 거래가 좀 실렸고 여기는 거래 안 실렸으니까 거래 실린 애들로 집중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상관없이 단기 지지선, 단기 박스권을 회복해서 올라온 애들도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박스권 얘기나 추세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선을 그어서 또 준비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장이 조금 조용하거나 하락하거나 빠질 때 우리가 이제 코인을 뽑아서 공략할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대체적으로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고 있거나 이미 갔다 와서 좀 눌리고 있는 상태,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거 넴 코인도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쵸? 수급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기 때문에 넴 코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간 코인 중에 하나인데 과거 상승 때와는 다르게, 그쵸? 과거 상승 때와 그럼 거래로 또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사인을 줬어요. 시장에서는 사인을 좀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줬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냐 안 가냐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거 자금이 표시를 좀 해줬다, 우리한테 좀 사인을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넴뿐만이 아니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 체크는 필수로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